요가수트라 수행의장 28절과 2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는 요가, 합일과 결합이라는 뜻인 요가, 가지, 과정, 실천의 결과, 비순수성, 파괴, 지혜, 빛, 도달함, 분별력, 자각,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요가를 실천하는 동안 비순수성은 사라지게 되고 지혜의 빛에 의해서 분별하는 지식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요가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비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라고 하는 지혜가 발현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비순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구절에서는 이 비순수성이라는 단어가 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순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건 이제 비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런 뜻인데, 이 순수하지 않은 마음, 비순수성이란 어떤 것일까? 물론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 비순수성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과도하거나, 또는 그 과도함과는 반대로 그 욕구 충족의 결핍으로 인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순수성 또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공평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 능력, 그 결정 능력의 결여로 인해서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 현실이 왜곡됨으로써 자연스럽고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비순수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기 인생, 자기 삶의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균형과 조화가 깨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마음, 비순수성은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마음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사실을 어느 누군가가 판단을 하게 될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람,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고정관념으로만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합리적인 진실과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비순수성이라는 것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할 때 다양한 관점에 의해서 최대로 가능한 범위를 설정할 수 없게 하는 제한적인 마음입니다. 마음의 비순수성은 실상을 왜곡하고 실상의 본질을 가리는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가 수행을 잘 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이고 그 합리적인 그런 공평한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비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비순수한 마음이 실상의 본질,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게 실제의 그 엄연한 현실이고 그 현상이겠죠. 그런 실상의 본질을 가리게 되고, 그 비순수한 마음이 결국은 그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마음이 비순수성, 그러니까 비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혜로워져야 할 사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편견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그 현실, 진리, 실상을 보아야 할 사람, 지혜로워져야 할 사람이라면 어떤 무엇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판단하게 될 때는 자신의 경험과 그 인상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관념과 편견과 같은 비순수한 마음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신과 또 자신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함께 조금은 어떤 결정적인 그런 태도보다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연의 순리와 흐름을 따르는 좀 더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 비순수성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비순수성이라는 그런 것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고, 그것은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고, 역시 그것의 반대는 그 지혜인데, 지혜라는 것은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금 정의롭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절에는 절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 해야 할 것, 자세와 동작, 호흡의 안정과 조절, 감각의 통제와 조절, 집중, 명상, 집중의 연속, 삼매, 최적의 상태, 8가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29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좀 대중들, 보통 사람들이 익히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아시탄가라는 그런 요가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아시탄가가 이제 8가지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이런 문장 또는 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신체 단련, 호흡의 안정, 감각의 통제, 집중, 명상, 삼매는 요가 수행의 핵심적인 8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요가 수행의 핵심적인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둘째는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셋째는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는 것. 넷째는 자신의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 다섯째는 자신의 감각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여섯째는 유익함과 이로움에 집중하는 것. 일곱째는 그 유익함에 대하여 집중하고 그 집중을 반복해서 이어가는 것. 집중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데, 8번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지껏 말한 그 7가지가 합쳐져서 완벽해진 상태, 완벽하게 합쳐져서 자기 자신이 최적의 상태, 가장 좋은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지,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조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아시탄가라는 전통적인 요가 수행의 핵심적인 8가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 아시탄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아시탄가는 아시타와 앙가가 합쳐진 말이고, 아시타는 8, 앙가는 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합치면 이제 아시타앙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아시탄가는 이제 고전의 그 요가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통 요가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 전통적인 요가 아시탄가에 대해서 현대의 사람들이 좀 더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좀 더 저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의 그 하지 말아야 할 것, 절제, 이것은 이제 금계라고 하는데, 그 금계 또는 이제 절제라는 의미의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가치를 지닌 덕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만 하는 그런 가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의 꼭 해야 할 것, 이제 권계라고 하는데, 이 권계는 자신을 위해서 이제 꼭 해야 될 것인데,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 그리고 또 인격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꼭 실천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될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또 무엇 이렇게 뭐 비폭력이라든지 뭐 공부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정신과 심리의 성장과 발달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정신과 심리의 성장과 발달을 뒷받침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신체 단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을 뜻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요가입니다. 운동으로서의 요가 수련. 네 번째는 호흡의 안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호흡의 안정에 대해서, 또 호흡 수련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5가지 감각으로부터 생겨나는 감각의 조절인데, 다섯째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5가지 감각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각 인식을 억제하고, 그 반대로 긍정적인 감각 인식을 증가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의 억제, 통제 또는 감각의 조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삼매의장에서도 이제 쭉 나오기도 했었는데, 집중이죠. 자신에게 이로움과 유익함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고, 7번째는 명상이죠. 집중에 이어짐. 이로움과 유익함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어나가고 또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요가의 최종 목적이고 요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를 오래도록 잘 실천해서 7가지의 실천 덕목의 긍정성이 최대한 증강되고 효율적으로 어우러져서 최적의 상태인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최적의 상태인 삼매의 경지를 자기 생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아시탄가 8가지의 덕목이 바로 요가 수행의 핵심적인 실천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구절에서부터 비로소 아시탄가 요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면서 다음 장, 그러니까 이 수행의 장 다음 장에 이제 초능력의 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29절은 그 아시탄가 요가, 그러니까 8가지 요가 수행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구절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합니다. 요가를 실천하는 동안 비순수성은 사라지게 되고 지혜의 빛에 의해서 분별하는 지식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것, 꼭 해야 할 것, 신체의 단련, 호흡의 안정, 감각의 통제, 집중, 명상, 삼매는 요가 수행의 핵심적인 8가지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